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사전 로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안예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몇 주 뵈니까 정이 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골프장의 골프 코스와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최희 아나운서님은 골프를 치거나 스크린 골프장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하는데 부모님이 워낙 좋아하셔서 따라가서 예. 구경은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신기한 게 그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에 예. 가면은 실제로 있는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그대로 선택해서 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가본 경험밖에는 없는데, 그러세요? 예, 오늘은 스크린 골프 업체인 골프존과 이제 실외 골프장 사이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프 코스에 저작권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 저작권이 있나요? 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프 코스도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 코스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라운드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골프장과 골프존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나간다고 하는 그 골프장, 예. 이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 업체인 골프존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거군요. 예, 골프존은 지금 골프장과 다수의 소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에 골프장 업체가 골프존이 자신의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무단 사용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이제 2020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골프존이 확정적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도 골프장이나 골프 설계사가 골프존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저작권법 외에도 부정경쟁 방지법 쟁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우선 저작권법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크게 4가지의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프장의 골프 코스가 저작물인지, 그리고 골프 코스가 저작물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골프 코스에도 창작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네. 골프장의 골프 코스에 저작권이 있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은 어떤 점에서 골프 코스에 저작권이 있다고 본 건가요? 우선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그것이 저작물이어야 하는데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뜻합니다. 네. 따라서 아이디어나 그 사상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이 아니어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골프 코스의 경우에 그 코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나 배치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프 코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상과 의도를 가지고 부지에 대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본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골프 코스를 이루는 클럽하우스나 진입도로, 시설물들의 위치나 벙커, 연못 위치나 배치를 통해 짜여진 골프 코스가 이제 아이디어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나 사상 같은 게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이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게 외부로 골프장이나 뭐 클럽하우스 같이 외부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군요. 저작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표현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네. 누구의 것인지 이제 분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 골프 코스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걸까요? 저작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음악 저작물, 어문 저작물, 미술 저작물
있고 저작물 중에는 건축 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 저작물은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혹은 설계 도서 그 밖의 것을 말하는데요. 잠시 건축 저작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시비 자체가 잘 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상업적인 건축물이나 아니면 같은 건물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대형 건설사가 대부분인데요. 네. 또 한 가지 모형도 건축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아, 모형까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에 이를 축소해서 실제와 다른 창작을 더해서 만든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한 예가 있었는데요. 이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해서 이제 이것을 단순히 축소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라고 봐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네.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골프 코스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건축 저작물이 되려면 주거의 목적으로 꼭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이 통상적으로 출입 가능한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법원은 골프 코스가 주거를 위한 구조물은 아니지만 네. 골프 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이 이제 클럽하우스 등이 있어서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고 또 이제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등에 보면 그 골프장을 운동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건축 저작물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일단 골프 코스는 건축 저작물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 코스에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한 쟁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처럼 광범위하게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개인의 주거와 관련된 건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아니라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그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할 때 창작성을 인정합니다. 네. 예를 들어 아파트 내부 설계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아파트 내부의 평면 설계도는 사실 기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도 제한적인데 이렇게 아파트의 설계도면은 이미 결정된 조건이 너무 많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설계도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저작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골프 코스가 만약에 다른 골프 코스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 창작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는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자는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설계자의 창작 의도를 발휘하여 기본 계획이나 설계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골프 코스 역시 기능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네. 미적 형상으로서 전체 디자인이 다른 골프 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난다면 개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창작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흔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예.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면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골프장은 코스별로 전체적인 배치가 각각의 독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티와 그린 사이에 깎인 잔디 지역인 페어웨이의 모양이나 길이, 각도, 또 이렇게 우묵하게 패어져 있는 벙커의 위치나 크기 등 각 코스별로 서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골프 전문 잡지에서 이 사건 골프장이 베스트 골프 코스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점도 감안해서 이 사건의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저작물의 경우에는 미적 형상이 표현돼야지만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골프 코스는 각각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거네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는 누굽니까? 이제 저작권자라고 하면 건축주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설계 도면을 작성한 설계자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가 설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설계자요. 예, 이게 처음에 1심에서는 오히려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기속된다고 보았는데 이게 2심에 올라오면서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다고 보았고 이제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골프 코스의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이제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건축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가 있고 또 이 의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있는 경우에 네. 이제 또 다른 판결에서는 설계를 계약할 때 설계 도서의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있고 건축주는 이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용권이 주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다르네요. 예. 예를 들어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설계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의뢰한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이용하는 허락을 받는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용 허락을 받은 건축주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물을 시공함으로써 골프 코스를 복제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네, 골프 코스의 저작권자는 설계자가 위너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골프장의 골프 코스와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안예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